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합격하는 자격증자 동문이에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기출 자동 문제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2023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기출 문제 300세트입니다. 파트 1. 협회 최신 규정. 바로 시작합니다. 1에서 1. 경기인 등록 규정. 문제 1번. 경기인 등록 규정 목적은 무엇인가? 대한보디빌딩협회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과 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그들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육성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 2번. 경기인을 설명하시오.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입니다. 문제 3번. 체육동호인부를 설명하시오.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입니다. 문제 4번. 운동경기부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명하시오.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 직장의 운동부이며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의 장의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합니다. 문제 5번. 경기인 등록은 어디서 하는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스템입니다. 문제 6번. 경기인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경기인으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등이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제 7번. 경기인 등록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 경기인 등록 시 스포츠 인권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 8번. 경기인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 기존 선수 등록은 1차 기간은 4월 10일, 2차 기간은 7월 1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규 선수, 지도자, 심판은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제 9번. 경기인 등록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목적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둡니다. 1. 육성 목적, 13세 이하부, 16세 이하부. 2. 전문 체육 목적, 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3. 생활체육 목적, 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뉩니다. 문제 10번. 경기인 등록 규정 중 일반인은 누구인가? 20세 이상 대학생 신분이 아닌 자입니다. 문제 11번.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로서 선수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설명하시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명 징계를 받은 사람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문제 12번.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등록 금지 조치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 기간을 결정합니다. 문제 13번. 전문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의 선수활동 제한 사항을 말하시오. 당해연도 전문 체육 목적의 부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 체육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 목적부로 등록한 사람은 생활체육대회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전문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사항을 말하시오. 세계연맹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참가할 경우 선수활동 제한을 받습니다. 문제 15번. 지도자 등록 자격은 무엇인가? 문체부가 발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가 발행한 전교사 자격을 갖추어 매년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 16번. 심판 등록 자격은 무엇인가?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 17번. 선수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말하시오.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18번. 경기인 규정의 전문선수와 동호인 선수를 설명하시오. 전문선수는 협회 전문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동호인 선수는 협회 생활체육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 19번.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등록된 선수의 제한은 무엇인가?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보협 측에서 인정한 대회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 20번.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받아야 할 교육은 무엇인가? 인성교육, 성폭력 교육, 도핑 예방 교육, 리더십 교육입니다. 1에서 2. 도핑 방지 규정. 문제 21번. 도핑이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하여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제 22번. 금지 약물을 말해보시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에페드린, 코카인입니다. 문제 23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징계는 어떻게 되는가? 메달, 점수, 상금을 몰수하고 경기 결과가 시료되고 웹페이지에 실명이 1년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구 자격 정지는 과징금 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 24번. 도핑 시 과징금은 어떻게 되는가? 도핑 1차 시 학생부 200만원, 일반부 400만원, 전국체전 1000만원. 도핑 2차 시 학생부 500만원, 일반부 1000만원, 전국체전 1500만원. 도핑 3차 시 학생부 1500만원, 일반부 1500만원, 전국체전 2500만원. 연구 자격정지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전국체전 기간에 도핑 시 코치 징계는 어떻게 되는가? 코치는 첫 번째 위반 시 200만원 및 자격정지, 두 번째 위반 시 400만원 및 자격정지, 세 번째 위반 시 퇴출합니다. 문제 26번. 전국체전 기간에 도핑 시 감독 징계는 어떻게 되는가? 감독은 1차 위반 시 벌금 400만원 및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벌금 800만원 및 자격정지, 3차 위반 시 퇴출됩니다. 문제 27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조항 11가지를 설명하시오. 1. 시료의 금지 약물 존재. 2. 선수가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사용 시도. 3. 시료 채취 회피, 거부하거나 채취 실패. 4.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5. 도핑 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하거나 부정행위 시도. 6. 금지 약물, 금지 방법 보유. 7. 금지 약물, 금지 방법에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 시도. 8. 선수에게 금지 약물, 금지 방법 투여 시도. 9. 공모 또는 공모 시도. 10. 금지된 선수 또는 지원 요원과 연루. 11. 선수 또는 관계자의 제보 저지 또는 보복입니다. 문제 28번. 도핑 관리 11단계를 설명하시오. 1. 검사 대상자 선정. 2. 대상 선수 통지. 3. 도핑 관리실로 이동. 4. 시료 채취용품 제공. 5. 시료 제공. 6. 시료양 확인. 소변 90ml. 7. 시료 나눠 담기. 8. 시료 봉인. 9. 비중 측정. 10. 도핑 검사서 작성. 11. 시료 분석입니다. 문제 29번. 의도하지 않은 도핑은 무엇인가? 부주의 또는 실수로 선수 자신도 모르게 섭취한 금지 약물이 도핑 테스트 결과에 검출된 경우입니다. 문제 30번.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 이란 무엇인가? 테라퓨틱 유즈 이그젬션즈. 선수가 질병 치료나 부상 회복을 위해 금지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TUE.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문제 31번. 도핑과 관련된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 사유를 설명하시오.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선수의 건강 회복 이외에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금지 약물 사용 외에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TUE. 없이 사용된 금지 약물로 인한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문제 32번.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 TUE. 신청서, 진단서, 처방서, 각종 의료 자료입니다. 문제 33번.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경기 참가 30일전까지 TUE.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사후 TUE. 신청 가능하나 불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34번. 도핑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기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 코리아 안티도핑 에이전시입니다. 문제 35번. 도핑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국제기관은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시입니다. 문제 36번. 도핑 검사에서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 을 사용하는 방법은
도핑검사서의 복용 약물 기재. TUE. 승인 여부 명시. 도핑검사관에게 TUE. 판정서 제시. 문제 37번. 치료 목적 사용 면책 TUE. 절차를 설명하시오. 1. TUE. 신청서 다운로드 점의. 담당 이사에게 의뢰의 신청서 작성 점 3. 도핑방지 기구의 제출 점 4. 위촉 전문가 3명이 신청서 검토 점 5. 사용 가능 여부 통보. 1에서 3. 심판위원회 규정. 문제 38번. 심판위원회 설치 목적을 설명하시오. 심판이 스포츠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문제 39번. 심판 등급 구분을 설명하시오. 국제심판 A, B, C급은 국제대회, 전국대회. 국내 심판 1급은 전국대회, 지역대회. 국내 심판 2급은 지역대회입니다. 문제 40번. 심판 판정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1.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 2.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함. 3. 판정에서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문제 41번. 심판원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알코올 함유 음료 섭취 안됨. 사진 촬영 안됨. 선수지도 안됨. 다른 심판과 이야기하면 안됨. 선수로 출전하면 안됩니다. 문제 42번. 심판 징계사항을 설명하시오. 명백한 오심, 사회적 무례, 심판 품위 손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오심 누적 시 심판 자격이 강등되고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 자격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문제 43번. 심판 자격 취득의 제한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1.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선수활동 중 도핑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징계 만료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제명 선수는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종목 속의 운영, 규정, 진행, 파트,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남자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여자 피지크, 보디 피트니스, 비키니 피트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44번부터 51번까지는 종목 공식 인정 연도와 장소 문제로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인데 암기 안 하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술시험 보기 전에 꼭 숙지하고 가세요. 문제 44번. 남자 보디빌딩 공식 인정한 장소와 연도는 1970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IFBB 총회입니다. 문제 45번. 여자 보디빌딩 공식 인정한 장소와 시기는 1982년 벨기에 브리헤 IFBB 총회입니다. 문제 46번. 여자 보디빌딩 승인 취소되고 여자 피지크로 대체된 연도와 장소는 2013년 모로코 마라케시 IFBB 총회에서 승인 취소하면서 여자 피지크로 대체되었습니다. 문제 47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을 공식 인정한 장소와 연도는 2005년 중국 상하이 IFBB 총회입니다. 문제 48번. 남자, 여자 피지크의 인정 연도와 장소는 2012년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열린 IFBB 총회에서 최초 인정되었습니다. 문제 49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를 공식 인정한 장소와 연도는 2018년 스페인 베니돔 IFBB 총회입니다. 문제 50번. 보디 피트니스를 최초 언제 어디서 인정하였는가? 2002년 이집트 카이로 IFBB 총회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문제 51번. 비키니 피트니스 공식 인정한 장소와 시기는 2010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IFBB 총회입니다. 문제 52번. 보디빌딩 종목을 설명하시오. 보디빌딩, 클래식 보디빌딩,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보디 피트니스, 비키니 피트니스입니다. 문제 53번. 보디빌딩 정의를 말해보시오. 덤벨, 바벨 같은 운동 저항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골격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보디빌딩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54번. 남자 보디빌딩 체급을 말해보시오. 남자 보디빌딩은 9개 체급입니다. 1. 벤텀 65kg 이하.
2. 라이트 70kg 이하. 3. 웰터 75kg 이하. 4. 라이트 미들 80kg 이하. 5. 미들 85kg 이하. 6. 슈퍼 미들 90kg 이하. 7. 라이트 헤비 95kg 이하. 8. 헤비 100kg 이하. 9. 슈퍼 헤비 100kg 초과입니다. 문제 55번. 남자 보디빌딩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총 4개의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예선 라운드는 4개 규정 포즈,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및 7개 규정 포즈 비교 심사, 결선 2라운드 7개 규정 포즈, 2회 및 포즈 다운 30초에서 60초. 결선 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60초입니다. 문제 56번. 남자 보디빌딩 4가지 규정 포즈는 무엇인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3번 사이드 체스트,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7번 업도미널 엔타이스입니다. 문제 57번. 남자 보디빌딩 7가지 규정 포즈는 무엇인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프론트 레스프레드, 3번 사이드 체스트,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5번 백 레스프레드, 6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7번 업도미널 엔타이스입니다. 문제 58번. 남자 보디빌딩 경기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단색에 투명하지 않은 깔끔한 트렁크로 색상, 섬유, 스타일은 선수 재량입니다. 트렁크는 대둔근의 최소 4분의 3는 가려야 하며 측면 최소 폭은 1cm입니다. 트렁크에 패딩을 넣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혼 반지를 제외 다른 장신구 착용은 안 되며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는 사용 금지됩니다. 문제 59번. 남자 보디빌딩 평가 기준을 설명하시오. 심판은 피부 색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격의 비율과 대칭, 근육의 크기와 우수성, 조밀도, 분리도, 명확도를 평가합니다. 주로 벌크업, 데피니션, 컷 상태를 평가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60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체급을 말해보시오.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경기는 클래스 A부터 클래스 E까지 5체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 클래스 A 168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2. 클래스 B 171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2. 3. 클래스 C 175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5. 4. 클래스 D 180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7. 5. 클래스 E 180cm 초과 시. A 180cm 초과. 190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9. B 190cm 초과 198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11. C 198cm 초과,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13. 문제 61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경기는 일리미네이션 라운드와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일리미네이션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2.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쿼터턴 및 7개 규정 포즈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쿼터턴, 7개 규정 포즈, 2번씩 및 포즈 다운. 4. 결선 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심사 60초입니다. 문제 62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4가지 규정 포즈는 무엇인가? 남자 보디빌딩과 동일함.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3번 사이드 체스트, 4번 백 더블 바이셉스, 7번 업도미널 엔타이스입니다. 문제 63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쿼터턴을 설명하시오. 프론트 포지션,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문제 64번.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경기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남자 보디빌딩과 동일함. 단색에 투명하지 않은 깔끔한 트렁크로 색상, 섬유, 스타일은 선수 재량입니다. 트렁크는 대둔근의 최소 4분의 3는 가려야 하며 측면 최소 폭은 1cm입니다. 트렁크에 패딩을 넣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신구 착용은 안 되며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는 사용 금지됩니다. 문제 65번. 시상식에서 실격 처리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자기 순위에 불만 표현. 시상식 끝나기 전에 무대 떠나는 경우는 실격 처리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피지크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66번. 남자 피지크 체급을 말해보시오. 남자 피지크는 6개 체급입니다. 1. 클래스 A 170cm 이하. 2. 클래스 B 173cm 이하. 3. 클래스 C 176cm 이하. 4. 클래스 D 179cm 이하. 5. 클래스 E 182cm 이하. 6. 클래스 F 182cm 초과. 문제 67번. 남자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남자 피지크 경기는 다음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쿼터턴. 2. 예선 1라운드 쿼터턴 및 쿼터턴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개인별 연기 및 쿼터턴 2번씩. 문제 68번. 남자 피지크 경기 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깔끔하고 단정한 긴 반바지로 색상 및 섬유는 선수 재량입니다. 반바지는 다리 위쪽을 다 덮어야 하며 슬개골 위쪽 아래까지 내려와야 하며 트렁크 안쪽의 패드 사용은 금지됩니다. 딱 달라붙지 않는 신축성 좋은 반바지. 개인 스폰서 로고는 사용 금지되나 제조사 로고는 사용 가능. 결혼 반지를 제외한 액세서리는 금지됩니다.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는 사용 금지됩니다. 문제 69번. 남자 피지크 예선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심판은 근육의 윤곽 및 질, 조밀도 및 체지방량, 비율, 대칭 및 피부색에 대한 전반적인 체격을 평가합니다. 남자 피지크는 하체 심사를 하지 않기에 역삼각형 몸매가 유리합니다. 과도한 근육과 선명도는 감점 요소입니다. 문제 70번. 남자 피지크 쿼터턴을 설명하시오.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과 동일. 프론트 포지션.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문제 71번. 남자 피지크 쿼터턴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피지크는 선수의 노력과 다이어트를 통해 얻은 전반적인 신체 조밀도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머리, 전체 신체 발달 및 형태, 균형, 체격 비율 및 대칭, 피부 및 피부색, 무대 위 자신감 표현 능력 및 우아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문제 72번. 남자 피지크 쿼터턴 평가에서 감점 요소는 무엇인가? 피지크는 과도하게 근육이 많거나 혹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피지크는 근육이 너무 많거나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너무 야위었을 경우에는 감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남자 클래식 피지크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73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 체급을 말해보시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클래식 피지크 경기는 5체급입니다. 1. 168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4. 2. 171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6. 3. 175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8. 4. 180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11. 5. 180cm 초과 시. A. 180cm 초과 188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13. B. 188cm 초과 196cm 이하,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15. C. 196cm 초과, 최대 체중는 신장 100 플러스 17. 문제 74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남자 클래식 피지크 경기는 다음 4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일리미네이션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2. 예선 제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쿼터턴 및 7개 규정 포즈 비교 심사. 3. 결선 제2라운드 쿼터턴, 7개 규정 포즈, 2번씩 및 포즈 다운. 4. 결선 제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60초. 문제 75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의 4가지 규정 포즈는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5번 백큐입니다. 문제 76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의 7가지 규정 포즈는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4번 사이드 트라이셉스, 5번 백큐 포즈, 6번 업도미널 엔타이스, 7번 클래식 포즈 앳 에슬리스 초이스입니다. 문제 77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 경기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단색 투명하지 않은 체조 반바지를 착용해야 하며 측면폭은 최소 15cm입니다. 경기복은 대둔근 및 전면 전체를 덮어가려야 하나 위쪽 다리를 보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경기복에 장식품을 달거나 경기복 안에 패딩을 넣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 사용을 금지합니다. 문제 78번. 남자 클래식 피지크 예선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심판은 전체적인 육체미의 포괄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선 평가는 전체적인 외연과 다양한 근육군이 중요시됩니다. 심판은 선수의 훌륭한 포징과 선수의 자세, 명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여자 피지크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79번. 여자 피지크 체급을 말해보시오. 여자 피지크는 2개 체급입니다. 1. 클래스 A, 163cm 이하. 2. 클래스 B, 163cm 초과. 문제 80번. 여자 피지크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여자 피지크 경기는 다음 4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일리미네이션 라운드 4개 규정 포즈. 2. 예선 1라운드 4개 규정 포즈, 쿼터턴 및 규정 포즈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쿼터턴, 규정 포즈, 비교 심사 및 포즈 다운, 30초에서 60초. 3. 결선 3라운드 개인별 자유 포즈 심사 60초. 문제 81번. 여자 피지크 경기 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투명하지 않은 일반 비키니, 비키니 색상, 섬유, 질감, 스타일은 선수 재량입니다. 최소 대둔근 2분의 1 이상과 전면을 가리는 비키니로 끈 비키니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한 신발 착용 금지입니다. 문제 82번. 여자 피지크 경기 복장 금지하는 것을 말하시오. 결혼 반지, 팔찌 및 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는 금지합니다.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 사용을 금지합니다. 오일 과도한 사용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문제 83번. 여자 피지크 4가지 규정 포즈는 무엇인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4번 사이드 트라이셉스입니다. 문제 84번. 여자 피지크 쿼터턴을 설명하시오. 프론트 포지션,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문제 85번. 여자 피지크 쿼터턴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체격이 주는 일반적인 느낌을 시작으로 머리, 화장, 전반적인 근골격의 발달, 균형, 체격 대칭 발달, 피부 및 피부색 상태 및 무대 위 자신감, 침착함 및 우아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문제 86번. 여자 피지크 쿼터턴 평가에서 감점 요소는 무엇인가? 피지크는 과도하게 근육이 많거나 과도하게 마르면 안 되고 과도하게 근육이 구분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근육이 많거나 너무 마른 사람은 감점이 되고 피부색과 탄탄함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피부색은 건강하고 부드럽게 보여야 하며 셀룰라이트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보디피트니스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87번. 보디피트니스 체급을 말해보시오. 여자 보디피트니스는 4개 체급입니다. 1. 클래스 A, 158cm 이하. 2. 클래스 B, 163cm 이하. 3. 클래스 C, 168cm 이하. 4. 클래스 D, 168cm 초과. 문제 88번. 보디피트니스 경기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투명하지 않은 일반 비키니, 비키니 색상, 섬유, 질감, 스타일은 선수 재량입니다. 앞굽 두께는 최대 1cm이며 힐의 최대 높이는 12cm입니다. 최소 대둔근 2분의 1 이상과 전면을 가리는 비키니로 끈 비키니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결혼 반지, 팔찌 및 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는 금지합니다. 문제 89번. 보디피트니스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보디 피트니스 경기는 다음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일리미네이션 라운드 쿼터턴. 2. 예선 1라운드 쿼터턴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L워킹, 쿼터턴. 문제 90번. 보디 피트니스 L워킹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L워킹은 다음의 절차대로 연기해야 합니다. 1. 선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서 멈춰서고 4가지의 다른 포즈를 연기합니다. 2. 그리고 난 후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줄을 섭니다. 문제 91번. 보디 피트니스 L워킹 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 심판은 각 선수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자신들의 체격을 표현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움직임 및 동작의 속도와 우아함, 쇼맨십, 개성, 카리스마, 무대 연기 능력, 리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보디빌딩협회 비키니 피트니스 규정 문제입니다. 문제 92번. 비키니 피트니스 체급을 말해보시오.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는 8개 체급입니다. 1. 클래스 A 158cm 이하. 2. 클래스 B 160cm 이하. 3. 클래스 C 162cm 이하. 4. 클래스 D 164cm 이하. 5. 클래스 E 166cm 이하. 6. 클래스 F 169cm 이하. 7. 클래스 G 172cm 이하. 8. 클래스 H 172cm 초과. 문제 93번.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복장 규정을 설명하시오. 투명하지 않은 일반 비키니로 색상, 섬유, 질감, 스타일은 선수 재량입니다. 앞굽 두께는 최대 1cm이며 힐의 최대 높이는 12cm입니다. 플랫폼 구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소 대둔근의 3분의 1 이상과 전면을 가리는 비키니로 끈 비키니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문제 94번. 보디 피트니스와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복장 차이는 무엇인가? 보디 피트니스는 비키니가 최소 대둔근의 2분의 1 이상 가려야 하나. 비키니 피트니스는 비키니가 최소 대둔근의 3분의 1 이상 가려야 합니다. 문제 95번.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시오.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는 다음 3개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1. 예선 라운드 일리미네이션 라운드 쿼터턴. 2. 예선 1라운드 쿼터턴 비교 심사. 3. 결선 2라운드 L워킹, 쿼터턴, 2회씩. 문제 96번. 보디 피트니스와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 진행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 보디 피트니스는 결선 2라운드에서 쿼터턴을 1회 수행하나, 비키니 피트니스는 2회 수행합니다. 문제 97번. 비키니 피트니스 예선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선수 노력과 다이어트를 통한 전반적인 탄력적 몸매를 평가합니다. 지방이 적은 상태로 단단하고 좋은 체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보디 피트니스보다 부드럽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과도하게 근육이 많거나 혹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거나 혹은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너무 야위었을 경우에는 감점해야 합니다. 문제 98번. 보디 피트니스와 비키니 피트니스 예선 평가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키니 피트니스 선수들은 근육 형태를 갖춰야 하지만 보디 피트니스 선수들과 같이 근육이 구분되고 선명하면 안 되고, 적은 양의 지방으로 너무 마르거나 밀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선수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경우에는 감점해야 합니다. 문제 99번. 비키니 피트니스 쿼터턴 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 선수의 전반적인 체격을 첫 번째로 평가해야 합니다. 머리 스타일 및 아름다운 얼굴, 전반적인 신체 및 체격의 발달, 균형적이고 대칭적인 발달, 완벽한 체격, 피부 및 피부색의 상태 및 무대 위자신감, 포즈 및 우아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근육의 발달 및 근육의 질은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의 조화, 비율, 전형적인 여성의 몸매, 좋은 자세,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 신체 골격, 곧은 척추 곡선, 팔다리와 몸통의 좋은 비율, 곧게 뻗은 다리, 안짱다리의 여부 포함을 선호해야 합니다. 수직 비율, 다리와 상체의 길이 및 수평 비율, 엉덩이와 허리 및 어깨 넓이 비율은 주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문제 100번. 비키니 피트니스 L워킹 평가 방법을 설명하시오. 보디 피트니스와 동일함.
심판은 각 선수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자신들의 체격을 표현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움직임 및 동작의 속도와 우아함, 쇼맨십, 개성, 카리스마, 무대 연기 능력, 리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300문제 중 100문제를 자동 문제 풀이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101번부터 시작합니다.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합격하는 자격증자 동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업데이트 바로 확인 가능하니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